자, 영아기 발달, 신체 발달에 이어서 이제 인지 발달 살펴볼게요. 먼저 인지 발달 첫 번째로 감각과 지각. 감각 발달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로 태어나죠. 특히 지각 능력인 경우에는 인지 능력의 기초가 되는 정신 과정의 하나다. 내가 느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쵸? 그래서 지각 발달의 특징은 미세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감각 수용기라고 하면 눈, 코, 귀 등의 감수성이 이제 증가하죠. 그리고 감각 정보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정보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거 지각 발달의 특징을 보았어요. 그러면 감각과 지각에서 먼저 시각을 볼게요. 감각 기능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거고요. 첫 돌이 되면 정상 시력인 1.0 정도가 됩니다. 3개월경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고요.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3, 4개월 된 영아는 성인과 유사하게 색을 지각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요. 아는 사람의 얼굴을 더 응시하거나 움직이는 사람의 눈을 더 쳐다봅니다. 7개월 정도 영아는 깊이를 지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 깊이 지각 그 실험을 보면 유리를 깔아놓고 그 밑에 이렇게 깊이가 느껴지게끔 공간을 만들어 놓죠. 그러나 아이는 유리 위를 걸어가니까 이게 깊은지 안 깊은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시험한 건데 아이들은 안다는 거죠. 거기서 멈칫하죠. 알지만 그 깊이가 차이가 있는 것이 나한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아직 모르는 단계인 거죠. 깊이 지각은 갖고 태어난다라고 이제 과학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거에 대한 거는 영아 발달 우리 아기 성장 보고서 그거 한번 아기 성장 보고서를 한 번도 보시지 않은 학생은 제가 링크해 드릴 테니까요. 깊이 지각에 대한 실험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6에서 8개월 정도 되어야 물체와 시야 사이의 거리에 따라 사물의 크기와 모양을 동일하게 지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영아의 시지각을 도표화로 나타낸 거예요. 1개월 된 영아가 이제 턱에서 엄마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 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머리의 형태를 보면서 이제 눈으로 가는 거죠. 2개월 정도만 되면 말하는 사람의 입에 이제 시야가 가면서 이제 머리 전체 테두리에서 눈으로 이제 눈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지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지각을 통해서 영아는 사물의 크기와 형태에 대한 항상성을 가지게 되는데 항상성이라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거리와 상관없이 실물 크기와 모양이 늘 일정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항상성의 획득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좀 의견이 있으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 이제 물체와 시야 사이의 거리에 따라 사물의 크기 그리고 모양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지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청각. 이제 출생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영아는 주변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움직이는 등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은 영아가 이제 소리에 민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소리에 민감함. 그리고 생후 1년 동안 소리에 대한 반응이 점차 이제 정교해지는데요. 소리 위치, 지각 능력은 생후 2년 동안 계속 증진된다. 아이가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누구야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방향은 1개월에서부터 3개월까지 이제 다소 감소하지만 이제 한 4개월 경쯤부터는 4개월 반 정도부터 6개월 경에는 능숙하게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생후 1년 된 이제
생후 1년에 걸쳐 모국어 소리, 조직 학습 및 12개월 정도면 이제 말하기가 시작된다라는 건데 영아는 생후 1년에 걸쳐 모국어의 소리에 조직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한 생후 5개월 된 영아는 모국어의 어절 강세 패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된 영아는 모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리를 변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R 발음이나 L 발음이나 중요하지 않죠. 예를 들자면 라면이나 라면이나 우리는 같은 라면이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리을과 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때요? L과 R이 다르죠. right와 night와 다르잖아요. 예? 옳은 것과 완전 의미가 틀리잖아. 우리는 라면이나 같은 라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에만 해도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음들은 아이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후 7일에서 9개월이면 의미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단어에 대한 민감성이 증진되어 말의 흐름을 단어와 같은 단위로 쪼개기 시작한다. 그래서 영아는 언어 구조의 지각 능력이 증진되기 시작하면서 말의 흐름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며 12개월 정도면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조하지 않는 R과 L 발음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잘 구분을 못하지만 미국 아이들은 뭐 한 7개월, 9개월만 되더라도 R 계속 발음하다가 L 발음이 나면 하고 본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L 발음 계속 들려주다가 R 발음을 해도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거야. 예. 그리고 영아는 말에서 정서적 정보를 얻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 양육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엄마가 슬픈 어조로 얘기를 하는지 기쁜 어조로 얘기를 하는지 그 말소리로만으로도 정보를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3, 4개월 된 영아는 청각과 시각을 활용하여 슬픈 어조의 말과 행복한 어조의 말을 얼굴과 연결하여 구분할 수 있고요. 이후 영아는 양육자의 음성만 듣고도 부정적인 정서인지 긍정적인 정서인지를 구분하여 반응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청각 정보와 표정의 정서적 정보를 연결하는 영아의 능력으로 인해 주 양육자와 정서적 유대감이 이제 강화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얼굴 표정과 나의 목소리 톤, 그런 이야기가 동일하게 돼야 되겠죠. 자, 이제 후각, 미각, 촉각 살펴볼게요. 먼저 후각. 영아는 냄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꿀이나 초콜릿 같은 달콤한 냄새를 맡으면 만족스럽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지만 암모니아 냄새와 같은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찡그리거나 이제 고개를 돌리지요. 이와 같이 물체와 장소에 대한 가치평가가 포함된 후각은 영아가 대상에게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모유 수유를 한 생후 한 4개월 된 아기에게도 시험을 한 거예요. 한쪽에는 엄마젖, 한쪽에는 분유. 어떤 것에 더 선호를 하겠어요? 예, 엄마젖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젖병에 수유한 아이들도 한 3, 4개월 된 영아도 조제 분유보다는 사람의 젖냄새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래서 후지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포유 동물의 후각은 어머니와 아기를 서로 알아보게 해주고 포식자로부터 이제 새끼를 보호해주게 하는 이제 중요한 역할,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 다음 미각 볼게요. 미각 또한 영아는 잘 발달되었죠. 신생아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짠맛, 신맛, 쓴맛, 단맛을 구분할 수 있고요. 특히 영아 초기에는 모유가 단맛이기 때문에 단맛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쓴맛에는 거부감을 나타내죠. 그래서 생후 4개월이 되면 밋밋한 물맛보다는 짠맛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이유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생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달면 먹고 쓰면 안 좋은 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자체도. 자, 그 다음에 촉각.
촉각은 부모와 영아의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 수단이고요. 생인 며칠 동안 어머니들이 영아의 뺨이나 손을 쓰다듬어주는 촉각적인 자극은 영아의 신체적 성장을 촉진하고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도록 해주고요. 양육자인 어머니와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이런 신뢰감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물을 탐색하기 위해 촉각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입에 넣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입에 넣음으로 통해서 지각하잖아요. 이게 뭔지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입으로 넣어서 빨아보면서 아 이게 뭐다 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과 손을 이용해서 사물을 탐색하면서 이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제 고통도 신생아도 느낀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아이는 신생아는 아픔을 못 느낀다라고 해서 그 신생아 때에서부터 포경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아이도 성인의 비슷한 수준의 고통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고통을 느낀다 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경 수술도 아이랑 이야기해서 아이가 이해했을 때 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로 감각 정보의 통합인데요. 감각과 지각인 거예요. 감각과 시각과 청각과 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식이 되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아는 감각기관을 통해 자극을 경험할 때 여러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하게 되는데 딸랑이를 흔들면 영아는 딸랑이를 흔드는 딸랑이를 보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딸랑이 소리를 듣지요. 그리고 손으로 딸랑이 소리를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딸랑이가 주는 자극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여러 감각에 의해 자극이 전달되고 영아는 각 감각을 통해 전달된 정보의 관계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내가 만져봤잖아. 흔들어 봤잖아. 그래서 여러 다른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하는 거. 그래서 영아에게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 정보들을 협응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이제 중요한데 왜? 그 사물에 대해서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아, 딸랑이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감각 간 지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감각 간 지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물을 이해할 수 있다. 들어오는 자극, 이러한 자극들을 통합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정보를 알아가야 하는 영아에게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 정보들을 협응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응 능력은 영아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 협응 능력은 영아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인 거죠. 그래서 감각 정보들의 통합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삐아제, 하나는 깁슨입니다. 삐아제의 주장은 감각기관들이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발달하다가 발달과 더불어 경험에 의해 통합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깁슨인데요. 깁슨은 태어나면서부터 감각 간 지각 능력을 가진다라는 입장이에요. 갖고 태어난다. 아니다. 더불어 경험을 통해서 통합되어진다. 깁슨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다 갖고 태어나서 아이들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영아는 물체가 점점 멀어질수록 더 적게 보이며 소리도 작게 들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외에도 신체적인 움직임과 음악적 리듬의 지각을 연결하는 연구 또는 입으로 경험한 젖꼭지의 모양을 시각적인 모양으로 연결하는 연구 등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영아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감각기관 관계를 연결하는 통합 능력이 있으며 이제 그것을 발달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삐아제의 이제 영아기 사고 발달에 있어서 삐아제의 감각운동적 사고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감각운동기의 영아는 다양한 반사행동을 통합하여 의도적인 행동을 한다. 아까 이제 깁슨과 다른 거는 삐아제는 이렇게 처음부터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통합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깁슨과 다른 연구들을 보면 아니야, 다 갖고 태어나서 그거 다 통합해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각운동기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감각운동기의 영화는 이제 맨 처음에는 반사행동을 통합해서 의도적인 행동, 아까 그랬잖아요. 목을 처음에는 가누지 못했다가 자기 스스로 목을 들려고 하면서부터 뭐가 없어져? 반사가 이제 차츰차츰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의도적인 행동을 하고, 영화는 경험을 통해 기존의 도식을 동화하고 조절하면서 세상을 알아간다. 그래서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도식이나 동화와 조절. 도식이라는 것은 이해의 틀이에요. 아이가 어떤 걸 보면서 지각한 거야.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봤어. 그러면 처음 봤을 때 엄마가 저거 강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 나름대로 아, 네 발이 달렸고 털이 있고 멍멍거리고 꼬리가 있구나. 도식이 생긴 거야. 강아지라는 도식. 그쵸?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다가 강아지랑 비슷한 고양이를 본 건데 이 아이는 강아지밖에 못 봤는데 처음으로 고양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강아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고양이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강아지네 라고 하겠죠. 그거의 동화.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이렇게 맞춰가는 거야. 고양이지만 비슷하잖아. 네 발 달렸고 털이 있고 꼬리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에 흡수하는 것을 동화. 조절은 뭐냐면 아니네, 뭔가 달라. 얘는 강아지는 멍멍거리는데 고양이는 야옹거리네? 이거 뭐지? 다르네? 이게 조절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 동화, 조절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간다. 지식이 생긴다. 인지가 발달한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제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는 경험을 통해 기존 도식을 동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에 새로운 것들을 흡수하기도 하고 또는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알아간다 그랬죠. 그 세상을 알아가는 단계가 피아제는 감각운동기를 6개의 하위 범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위 단계로. 그래서 1단계는 반사운동기. 그래서 출생에서 1개월 때는 타고난 반사 행동을 통해서 환경과 접촉하고 적응하며 수정되는 거죠. 반사를 통해서 도식이 생기고 조절을 하고 이제 적응하게 되는 거지.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 순환 반응이라는 것은 1차라는 것은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환은 반복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을 반복해서 갖고 노는 거야. 몸, 자기 몸을. 1개월에서 4개월은 우연히 어떤 행동을 해서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을 때 자기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을 때 이러한 행동을 반복해요. 예를 들자면 손가락 빨기. 근데 그 손가락 빨기가 재밌었어. 그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점차 감각, 체계 간의 이제 협응이 가능해진다. 감각기관 간에. 그리고 입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도 협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손이랑 입이랑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협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차 감각 체계 간의 협응이 가능해진다. 자, 1차 순환 반응기라는 건 뭐다? 몸을 가지고 논다. 몸을 가지고 반복, 순환 반복해서 논다. 1개월에서 4개월. 2차 순환 반응이라는 것은 몸 밖에. 2차는 외부라고 생각하세요. 외부의 거. 그래서 2차 순환. 외부의 것을 반복해서 반응한다.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1차 순환 반응기에서 획득한 행동을 내가 몸 가지고 놀았던 거를 막 빨기하고 이렇게 몸 가지고 해부적거렸던 것을 다른 대상이나 자극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며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외부의 것을 딸랑이도 만지려고 하고 외부의 것을 이제 만지려고 하는 거죠. 자, 2차 도식의 협응은 외부의 것끼리 협응이 될 수 있다는 건데 10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기존 도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도 있고 대상 영속성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하고요. 지능의 뚜렷한 첫 신호가 나타나는데 도구적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보여줬어. 보여줬다가 이렇게 숨기잖아요. 5개월 된 6개월 된 아기는 몰라.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몰라.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나 7개월 8개월 정도 된 아이들은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10개월에서 12개월은 대상 영속성이 다 발달돼서 내가 여기다 숨겨놓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옮겨놔도 여기까지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링크에서 그 실험을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대상 영속성 개념을 획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차 순환 반응기라는 것은 시행착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시행착오적인. 자, 12개월에서 18개월 아이들은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의 발견과 다양한 반복이 나타나는데요. 시행착오적인 탐구를 한다. 예를 들자면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리는 것에 실패할 경우 의자를 가져다 놓고 물건을 이제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맨 처음부터 생각을 못해. 내 손이 안 닿는다라는 거. 그래서 막 내 손으로 이렇게 막 꺼내려고 하다가 안 닿으니까 의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시행착오적인 사고. 3차 순환 반응기.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뭐라도 도구라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감각운동기 정신적인 표상은 딱 보면 알아. 이건 의자가 필요한 건지. 내 키가 안 된다라는 것을 딱 보면 아는 거죠. 이것이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 딱 보면 알아. 18개월에서 24개월인데요. 행위를 내면화하고 행동하기 전에 사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대한 정신적인 조작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대상 영속성 개념이 완전히 이제 획득되는 거죠.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숨기는 것은 거의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대상 영속성 제가 영상으로 된 것을 링크해서 보내드리기도 할 텐데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대상 영속성, 지금 이 사물이 내 눈앞에 이렇게 가려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사물이 우리의 바람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아제는 영아가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적응하기 위해서의 가장 필요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1단계는 0, 2세인데요. 출생에서 2개월까지는 2개월까지는 영아는 대상 영속성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던 대상을 관심 있게 쳐다보지만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 대상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서 그 대상을 뭐 찾으려 하거나 뭐 아쉬워하거나 이러지 않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2에서 4개월 단계는 이제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어렴풋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기의 영아는 눈앞의 대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대상이 사라지면 대상이 사라진 장소를 잠시 쳐다보기는 하지만 그냥 흥미 없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버리죠. 그리고 다른 사물을 쳐다봐요. 그러나 이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 3단계 정도 되면 대상 영속성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물체가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물을 보면 흥미를 보이며 잡으려고 하다가도 사물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사라지는 과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진 경우 대상물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이내 이제 다른 사물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있을 때는 대상물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슬쩍 요렇게 이제 단서를 놔두고 단서를 놔두면서 요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면 요걸 보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이제
담요나 상자 안에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 물건을 찾고 또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2단계의 대상용 속성은 이제 완벽하지 않아서 동일한 장소 A에 반복적으로 물건을 숨기면 시야에서 완전히 숨겨졌다 하더라도 그 대상을 찾아낼 수는 있으나 한 대상을 어떤 곳에 숨겼다가 다른 장소 B로 옮겨가면 위치를 이제 이동시키면 물건을 숨기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계속 첫 번째 숨겼던 장소에서 그 대상을 찾으려 하고자 하는 A, B 오류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제 손을 보세요. 어떤 거냐면 여기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지금? 잘 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거야. 여기다가 이것도 영상으로 제가 또 올려놓을게요. 내가 이거를 첫 번째 여기다가 숨겼어.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다 숨겼는데 다시 여기다 옮겨서 B라는 곳에 이것을 내 손으로 이렇게 숨겼어. 이렇게. 그러면 아이는 어디 책 있는 곳을 먼저 봐서 여기서 여기서 계속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동한 곳에 못 찾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 B 오류를 한다. 첫 번째 숨겼던 곳을 계속 찾는다라는 거죠. B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영상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올려드릴게요. 꼭 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12에서 18개월인데 자신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동한 대상에게 대해서는 물체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표상하지 못하므로 숨긴 사물을 찾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영화는 대상이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는 기존에 찾아보지 않은 장소를 할지라도 그리고 숨겨지는 장소가 여러 번 바뀌어도 마지막에 숨겨진 위치에서 대상물을 찾아낼 수 있다. 여기서 숨겼다가 빼놓고 또 여기다 숨겼다가 빼놓고 여기다 숨기면 4단계 영아는 첫 번째 단계에서 계속 헤매고 찾는데 2단계 아동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8개월에서 24개월 된 이제 영아는 대상용 속성을 이제 완전히 획득하는데요. 이 시기에 영아는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사물의 상에 대한 내적 표상 모두가 가능해요. 그래서 영아가 물체의 이동 과정을 보지 못하도록 대상물을 이동했을 때에도 영아는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물체를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죠. 아까 5단계에서 6단계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이가 보이는 앞에서만 숨겼었어야 되는 거죠. 이곳 저곳 저곳 저곳. 그러나 6단계는 아이가 안 보는 데에서 바깥에 나가 있을 때 숨겨놨더라도 이건 어디 분명히 있어. 그리고 다 뒤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상용 속성을 완전히 획득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상용 속성 개념을 획득한 영아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기대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숨바꼭질이나 보물찾기 등의 놀이가 가능하고 탐색 행동도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영악이 사고발달 세 번째로 주의력인데요. 인간은 깨어있는 동안 엄청난 양의 정보가 포함된 자극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죠. 그러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입된 정보 중 일부만 처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란 한 가지 현상에만 의식을 집중하고 다른 자극들을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의의 특징으로는 선별성과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아는 많은 정보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흥미로운지 그리고 선별하고 선별된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고 이와 같이 영아가 수많은 자극과 정보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선택해서 처리하는 것을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아는 좀 더 알고 싶은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주의를 집중하여 사물과 세상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선택적 주의, 지향적 행동,
이 행동을 더 지향해 갑자기 주어지는 자극이 있는 쪽으로 이제 향하는 행동인데요. 지향 행동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영아는 강하고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 자극을 응시하고 심박수와 뇌파의 패턴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박수와 뇌파의 변화가 보일 때가 더 지향 행동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신기성은 선택적 주의를 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 한마디로 영아가 새로이 보게 된 거. 그래서 선택적 주의를 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로는 그 외에 큰 윤곽, 윤곽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요소의 수가 많은 패턴 등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기성. 다시 한번 신기성은 영아가 선택적 주의를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요. 생후 2에서 3개월부터 약 1년간 영아들은 주의를 사로잡는 것은 대체로 새로운 사물이나 사건이에요. 그래서 현재 제시된 자극이 만약에 이미 형성된 자극과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어서 지향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특성에서 변화가 큰 윤곽, 움직임, 요소의 수가 많은 패턴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화는 뭐냐면 익숙해진 거예요. 새로운 자극이 계속 반복되어 익숙해지면 지향 행동이 점차 줄어들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습관화. 그러니까 처음에 본 것도 너무 신기해서 보다가 계속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 그것은 뭐 어떻게 됐다라는 거? 습관화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영악의 사고 발달 네 번째로 상징과 표상인데요. 영아도 기초적 수준의 상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베이비 사인 주세요, 빠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후 8개월이면 영아는 어머니가 준 음식을 싫으면 손을 저어서 이제 거부하는 표현을 하는 등 제스처를 사용하는데 이는 영아가 상징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영아는 가상놀이를 이제 활발하게 하는데요. 가상놀이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표상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놀이로 언어와 함께 상징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표현 매체인 거죠. 그래서 피아제에 의하면 영아의 표상 능력의 발달에 따라 언어와 가상놀이가 나타나며 가상놀이는 생후 15개월에 단독놀이 형태로 출현해서 2세경에서 4세경까지 점차 정교해지면서 발달한다라고 합니다. 영악의 사고 발달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과 범주인데요. 영아는 사물에 대한 물리적인 지식을 계속 형성해가며 사물의 연관성과 차이점에 대해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범주화는 사물이나 사건을 어떤 규칙이나 원칙에 따라 집단으로 나누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개념은 같은 유목에 포함되는 대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정신적으로 표상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범주화는 사물을 모으는 것이고 개념은 이를 정신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아제는 범주화 능력을 전 조작기에 가능하다, 2세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제 현대의 여러 연구들을 보면 실제는 더 어린 시기에도 이제 범주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6개월 이전에도 모양이나 색, 상대적 크기 등에 따라 물체를 분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 그리고 영아는 사물의 크기에서는 오차를 인식할 수 있으며 사물의 형태와 색깔, 크기, 모양에 따라 물체를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에 따라 사물을 대응시킬 수도 있고요. 영아는 사물을 분리했다가 모아놓기를 좋아하며 여러 물체를 조작해 봄으로써 원인과 결과 간의 이제 관계성을 이해해 간다라는 그런 연구들을 보면 더 어린 시기에도 영아는 범주화할 수 있다 라고 결론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인지 발달까지 영아 살펴보고요. 다음 10주차에 영아의 나머지 발달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쓰셨습니다. 다섯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영아기의 신체 발달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제1 성장 급등기다. 유치가 생성된다. 두뇌의 급격한 발달이 있다. 직관적인 사고를 한다. 어떤 거죠? 4번이죠. 이것은 유아기의 인지 발달 특성입니다. 직관적인 사고는. 자, 퀴즈 두 번째, 누런의 수성돌기가 연결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1. 시냅스, 2번 축색돌기, 3. 핵, 4번 수초. 1번 시냅스, 누런의 수성돌기가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자, 감정을 담당하는 뇌라고 불리우는 부위는 어떤 부위죠? 대뇌피질. 자율신경계, 변연계, 두정엽 어떤 거죠? 변연계 3번. 변연계는 시상, 시상하부, 편도, 해마로 구성되어 있고 감정의 뇌, 그리고 포유류의 뇌라고 하죠. 자, 4번. 영아의 발달 특징으로 집게손가락으로 사물을 가리킬 수 있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작은 물체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원령은 어느 원령일까요? 6에서 8개월, 9에서 10개월, 11에서 11개월, 13에서 15개월. 그렇죠? 13에서 15개월 사이에 영아의 소근육 발달 특징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모와 영아의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 수단은 시각일까요? 청각일까요? 미각일까요? 촉각일까요? 그쵸? 촉각입니다. 촉각은 부모와 영아의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 수단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